안녕하세요. 기록을 통해 일상을 여행하는 아토밍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함께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간혹 글을 적다가 스티커를 붙이다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진 적 없으신가요? 저는 다꾸를 시작하고 한 몇 개월 있다가 다꾸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기록을 해야 하는 이유, 기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고민했었어요. 저는 기록을 통해서 시간을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노트에 저장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습이 필요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회상하고 기록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록의 효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일상에서 내가 어떤 것을 느꼈고 깨달았고 배웠는지를 체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올해 상반기에 오프라인 페어 준비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블로그와 다꾸용 노트, 플래너에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페어 후에 제가 뭐가 부족했고 뭐를 잘했고 이런 피드백들도 함께 적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다음 페어를 준비할 때 그때 적은 것들을 회상하면서 더 잘 준비할 수 있었고 페어 나갈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이번 2024년 한 해의 기록들도 다시 보면서 더 나은 2025년을 보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다꾸하고 기록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2024년 연말정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한 해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더 나은 새해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가 한 해 동안 쓴 총 9권의 다이어리들입니다. 저의 채널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이미 익숙한 다이어리도 있으실 테고 처음 본 다이어리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또 이 중에는 다 쓴 것도 있고 아직 다 못 쓴 것도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24년 한 해 동안 플래너로 사용한 라의 다이어리입니다. 저는 이 다이어리 맨 앞에 2024년 새해에 작성한 만다라트를 붙여놓고 분기별로 보면서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셀프 피드백을 했어요. 피드백 한 것들은 블로그에 따로 적어두었는데요. 마지막 분기인 지금까지의 달성률을 며칠 전에 살펴보았는데 80% 정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20%를 채우지 못한 이유는 제가 계획을 세울 때 명확하게 세우지 않은 것들도 있고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계획들도 있어서 2025년 만다라트를 세울 때 참고해서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1월부터 한번 넘겨볼게요. 1월은 새로운 마음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정성껏 기록했던 기억이 나요. 하루 한 줄 일기도 이렇게 꼼꼼히 쓰고 먼슬리, 데일리, 타임라인 순으로 꼼꼼히 작성했는데요. 피드백도 열심히 하고 어디 빠지는 거 없이 잘 작성했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처음으로 타임라인이 있는 플래너를 사용해봤어요. 하루 중 중간중간 타임라인을 작성했는데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뭘 해야 하는지 각성할 수 있는 중간 점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올 한 해 1월부터 9월까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면서 제 시간을 온전히 컨트롤해야 했기 때문에 이때 자칫 잘못하면 나태지옥에 빠질 수도 있고 길을 잃고 다른 곳으로 갈 리스크가 있었지만 중간 기록을 통해서 제가 가려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월부터 복직하면서는 상대적으로 타임라인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일하는 시간은 반복적이고 그 외의 시간들도 운동하거나 작업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프리로 활동할 때보다 심플해져서 뭘 했는지 쓰기보다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가 어떤 기분인지, 뭘 배웠는지를 더욱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저의 여행 다이어리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마그레세라의 그리드 핸디 노트북, 오른쪽에 있는 게 모닝롤 프레스의 바인딩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지난 네팔 여행에서 함께 꾸며본 다이어리라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패스하고 우측 상단에 카드로 남겨둘게요. 위 영상에서는 어떻게 여행 다이어리를 현장감 있게 꾸밀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이 다이어리는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짧게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다이어리는 특정 여행지에 다녀온 후에 적은 것이 아니고 제 제품 사진 겸 샘플용으로 만든 스크랩 다이어리예요. 이런 식으로 지난 여행들을 추억하면서 꾸며보았는데 오프라인 팝업 때 전시도 했던 다이어리입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오프라인에 제 다이어리를 가지고 가서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제가 내년에 2월 케일페와 7월 서일패에 여러분들을 만나 뵈려고 하는데 그때 저의 다이어리를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보기의 제품을 가지고 다양하게 꾸며본 여행 다이어리입니다. 세 번째는 아날로그 키퍼의 핸디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는 제가 여러 번 추천했던 다이어리이기도 하는데요. 진짜 꾸준히 잘 쓴 다이어리예요.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아서 한 2주 정도 쓸 게 남아있는데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가볍게 하루 한 주를 정리하기도 좋고 과거에 제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빠르게 되돌아보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의 노트입니다. 제가 올해 공부한 것들을 적어놓은 노트인데요. 매주 적다 보니 밀리는 기간 없이 쭉쭉 쓰게 되어서 올해 가장 먼저 다 쓴 노트예요. 이 노트는 어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강의 노트로 쓰기에는 조금 과분한 퀄리티인 것 같다고도 생각했는데 다 쓰고 나니까 이 노트에 담긴 내용 자체가 소중해지는 느낌이라서 다시 펼칠 때마다 기분이 좋고 자주 복습할 수 있었어요.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좋은 노트에 써본 거는 처음이었는데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공부가 제가 좋아하는 기록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내년에도 제가 공부할 게 있는데 그때 좋은 다이어리를 써볼까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좋아하는 것 하나 넣어주면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자주 하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의 드로잉 노트입니다. 우선 이 검은색 노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먼슬리 드로잉을 시도했던 오롤리데이의 제품인데요. 사실 이 다이어리는 조금 불운의 다이어리예요. 끝까지 쓰지 못한 실패 노트입니다. 원래 의도는 매일 그림 그리는 습관을 기르고 싶어서 매달 다른 주제로 그려보려고 산 다이어리인데요. 보시면 1월, 2월, 3월 패스, 4월, 그리고 5월 이렇게 5월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꽤 귀엽고 예뻤는데 왜 끝까지 못했나 생각해봤어요. 보니까 그려야 할 노트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 외에도 다음으로 보여드릴 이 작은 노트 그리고 이렇게 예쁜 자수 스케치북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작업할 때도 그리고 하니까 점점 이 먼슬리 드로잉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드로잉은 어떻게 됐냐, 그래도 이 노트는 다 썼는데요.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스크랩 겸 드로잉 노트로 사용한 건데 작아서 가볍게 그리기 좋아서 자주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야 만년필도 그리고 잼 그렸을 때 잡지 이거 오려 붙인 거 가끔 망한 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연필 자국
미니 드로잉 노트도 보여드렸습니다. 6번째는 바로 영감 노트인데요. 멋있게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낙서장이에요. 바로 루카랩 노트입니다. 여기에는 진짜 작업하면서 떠오르는 그냥 아이디어들 막 적고 샘플도 붙여보고 하는 다이어리인데요.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이라서 그냥 펼치면 마음이 편해져요. 진짜 정말 칠판같이 아무거나 막 쓴 노트라서 이렇게 제가 제품 제작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부스 디자인도 보여드리고 잠깐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 동안 많이 보셨을 텐데 썸무드 디자인의 100일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는 2024년에 기억하고 싶은 100일을 담은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저도 쓸 때 이 페이지만큼은 좀 신경 쓰고 꾸미면서 적는 다이어리인데요. 첫 페이지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적은 다이어리인데요. 이 다이어리에도 제가 계획한 것들의 피드백을 적기도 하고 힘들었던 시간,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후회한 시간들, 다양한 저의 하루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걸 기록한 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한 해 그래도 알차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필사노트인데요. 필사노트에 적은 책들 포함, 안 적은 책들까지 해서 제가 한 해 동안 읽은 책이 몇 권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적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필사노트에다가 문장들도 적고 책을 정리해보니까 책들의 내용이 하나하나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1년간 사용했던 다이어리를 살펴보면서 2024년 한 해는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았어요. 제게 2024년은 조금 특별했던 해였습니다. 작년에 퇴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보내다가 복직까지 했는데요. 이런 방황기를 거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고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지 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한 해였어요. 2024년에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2025년에도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활기차게 보내보고 싶은데요. 특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다이어리를 셋업하면서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싶은지 계획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도 2024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